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재 29페이지 펼치시고요. 16번 문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지 민법 시험 문제 중에서 조문 제끼고 나머지 문제를 봤을 때는요, 기출된 판례하고 최신 판례 4, 5개년 정도로서 승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니까 대충 보지 마시고 강조하는 부분은 꼼꼼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6번 지문인데 여러분들 그 28페이지에 있는 14번 지문을 다시 보시죠. 해서 채무의 일부에 대해서 변제를 했을 경우는요, 원칙은 나머지 전부 다에 대해서 이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 또는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변제를 했을 때 무조건 나머지 전부 다에 대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해서 일부를 변제했던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목적이 있었더라면 그 변제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기존 판례 입장이었고 기본서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였습니까? 16번 지문 위에다가 동지 판례라고 하신 다음에 가압류를 해제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해제받을 또는 해제할 목적으로 일부에 대해서 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똑같은 게 16번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16번 지문은 판결 요지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 위에 밑줄 그어볼게요. 채무자가 밑줄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하기 위해서 피담보 채무의 일부에 대해서 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이해되시죠? 별도의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줄 밑에 중간 부분에 피담보 채무가 아닌 나머지 별개 채무까지도 채무를 승했거나 또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가 없다 해서 별도의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부 변제했을 경우는요, 나머지 채무 같은 경우는 항상 전부 다 시효 이익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까지 가압류 해제받을 목적과 묶여가지고 한 번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지문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지문인데요. 봅시다. 자, 피해갑 같은 경우가 중에 을차하고 충돌을 입었는데 갑 차량의 보험회사였던 병이 갑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을 상대해 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한번 끊으신 다음에 병이 보험회사죠. 보시면 이제 병이 피해자 갑한테 이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요. 을이라고 하는 가해자에게 먼저 구상금 청구를 했죠.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에 소를 먼저 제기했는데 이때 이제 병을 승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요. 갑이 이제 이 소송에 이른바 보조 참가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을에게 가실 등이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해가 이제 병이 승소했어요. 병이 승소했는데 요게 문제가 아니고 병이 승소를 했는데 그 다음 차트에서 일로 오시죠. 다음 차트에서 이제 갑 같은 경우가 다시 한 번 더 손해배상금 받지 못한 부분 등이 있어가지고요. 다시 갑이 이제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을 구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하니까 이제 을이 항변하기를 했죠. 민법제 766조 1항에 근거해가지고요. 야, 네가 알고 안날로부터 이미 3년 지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더 이상 나한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일종의 이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했던 거예요. 하니까 이제 갑이 재항변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시효기간 진행 중에 다시 일로 오시죠. 내가 보조 참가를 해가지고 너에게 가실이 있다는 등등등의 주장을 했잖냐. 요 주장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이른바 소멸시효의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멸시효 완성 안 됐다라고 원고 갑이 재항변을 한 사안입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 그 전 단계에서 갑이 이렇게 참가했던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원칙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갑 같은 경우가 포착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갑이 을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요, 참가한 사실만 가지고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종래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0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비교 판례 박스 있지 않습니까? 한 줄 밑에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제 끝에 소멸시효 중단됐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갑이 단순히 참가한 것이 아니고요, 을한테 가실 등이 잇따라 등등등등등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 갑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봐가지고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진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을의 항변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갑이 승소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지문 가신 다음에 다시 29페이지 17번 지문 두 줄 밑에 갑이 병회사 측에 참가해가지고 을회사의 가실 존부 등에 대해서 이렇게 다퉜을 경우에는 말이 주어지게 되면 갑의 권리의 소멸시효가 참가에 의해서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17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판례니까 갖다 넣어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질문 가시면요. 자, 원고 A가 피고 B한테 실체법상 두 가지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었고, 또는 민법 제3구 공조에 근거해가지고요, 채무 불이익을 위한 권리도 갖고 있었다. 자, 이 상태에서 A 같은 경우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 청구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을 청구했다면 재판상 청구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지는 범위가 어디까지겠습니까? 그렇죠. 권리 행사했던 부분이었던 7호 공조에 관한 부분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민법 제3구 공조에 근거한 부분은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법리가 18번 질문입니다. 자, 한국관리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구기물에 대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B를 상대해 가지고요, 병상금에 대해서 병상금 부과 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지 민법상 권리는요 행사한 것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741조의 권리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18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이제 특별법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민법 741조에 근거한 권리를 아예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평석도 존재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하등 관계없는 거니까요,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니까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어지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18번 지문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비교할 게 이제 어음 채권하고 원인 채권의 문제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인 채권이 존재하고 그 원인 채권을 근거해가지고 어음 채권이 존재했을 경우에 결론만 한번 정리합시다. 간단하게. 자, 원인 채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인 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지겠지만 어음 채권의 경우는요,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다만 어음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요, 자,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했을 경우다. 떠올려 주세요. 어음 채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그렇죠, 담보권 행사하는 거고, 담보권 행사 속에는요, 당연히 이 채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권 행사하면 피담보 채권도 함께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어음 채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다만 이 법리는 어음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A 같은 경우가 이미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된 어음금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가압류했을 경우는요, 어음금 채권도 소멸시효 중단될 여지가 없고 원인 채권도 될 수가 없다까지 원칙 그 예외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틀린 지문이고요. 그 밑에 있는 19번 지문은 별표 큰 거 치신 다음에 민법 제170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70조를 보시면,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 각하, 기각, 치하 등의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 다만 2항이죠. 중요한 거죠. 제1항의 경우에 6개월 내에 또 재판상 청구 등등등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재판상 청구 등을 했을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봤던 1항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부터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민법 제170조 제2항이 당연 무효 판결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최초의 판시이기 때문에 19번 지문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170조 제2항이 각하, 치하 등이 아니고 당연 무효 판결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최초의 판시가 19번이고 매우 중요하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사망했던 A를 피고로 해가지고 대기소송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간과한 상태에서 본안 판단에 나아가서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밑줄 당연 무효에 불과하고 민소법 공부 다 하셨던 분들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설명할 필요 없겠죠. 따라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채권자의 일환 같은 경우는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 정정 등의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처음부터 소멸시효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제 끝에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다. 따라서 6개월 내에 별도의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그 조치를 취했을 때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이 될 수 있을 것이지 최초부터는요 소멸시효 중단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옳은 지문 처리하신 다음에 판례 같은 경우는요 당연 무효 판결에 불과했을 경우는 처음부터 권리 행사한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까지 꼭 기억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20번 질문 가시면요 여러분들 보험금 지급은 언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었죠. 따라서 보험계약에 가입했을 때부터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시를 X 그으신 다음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보험금 청구권은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됐을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다만 예외가 뭐였습니까? 객관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당체 알 수가 없었던 특별한 경우에는 됐습니까? 보험사고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판례가 기본서에 있으니까요. 찾아가지고 함께 정리를 한 번 더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질문 가시면요. 판매하는 갑 같은 경우가 을 상대해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갑이 승소를 해가지고요. 민법제 메모 165조에 근거하여 10년보다 단기 소멸시효였던 3년짜리가 165조에 근거해가지고 10년으로 소멸시효 기간에 연장이 되었다. 끊으시고. 이렇게 주채무가 165조에 근거해가지고 10년짜리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어 있던 상태에서 병이 그 주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했을 경우에 연대보증 채무 또는 연대보증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언제나 10년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보증 채무, 즉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요. 그 보증 채무가 발생된 원인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될 문제인 것이지 주채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채무가 민법제 165조에 근거해가지고 소멸시효 기간이 10년 됐다 하더라도 됐습니까? 그 보증 계약이 상행이면요. 그렇죠. 상사니까 5년인 것이고 일반 민법상 행위인 경우는요 10년이기 때문에 그 보증계약했던 행위의 개별적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언제나 함께 10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요지 볼드 부분 지금 읽으시죠. 그래서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될 여지가 없고 민사이면 10년이고 상사이면 5년이지 항상 10년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까지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22번 지문 또 나름 중요한 판례다. 일단 169조 읽으시고 민법제 169조 읽었으면 승계인이란 말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재판상 청구를 해가지고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한 자 같은 경우도 효력이 미치겠지요. 이해되시죠? 자, 지문을 읽어볼까요? 집합 건물에 관리했던 갑 주식회사가 을 상대해가지고 소를 제기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채무자 을한테 인정되고 있는 납부 채무 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는데 그 뒤에 병이 경매에서 함께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병이 뭐예요? 특별 승계인에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민법 제169조에서 의미하고 있는 승계인에 포함되므로 효력이 병한테도 미치는 것이므로 2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지문은 별표 3개. 요거는 나와줘야 됩니다. 무조건. 해서 꼭 기억하시고. 자, 물론 여러분들 또 시험 문제는 아마도 판결 요지가 나올 건데 이것도 판결 요지만 보면 어떤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비교를 하기 위한 문제니까 그 밑에 있는 지문 1과 2를 잘 비교해가지고 두 개 묶어서 VS 표시하신 다음에 딱 기억해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X 토지의 주인은 갑인데요. 92년도 8월달 무렵에 자기 채권자 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X 토지에 대해서 을 명의에 설정을 해주었다. 해서 갑이 소유자이고요. 소유자이고 채무자이고 갑 소유의 X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을이 담보물건을 이렇게 취득했다. 전환권을 이렇게 취득한 상태였다까지는 잡아지실 거고요. 자, 이후에 병 같은 경우가 을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X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 해서 갑구, 울구 두 개 더해서 처리하면 시간 순서에 의했을 때 2번 해가지고 병이 이른바 소이등을 이렇게 갖추게 된 거죠. 자, 이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기본서에 있는 문장을 빌려보면요. 이때 병의 이름이 뭐예요? 민법적으로. 이름 뭐예요? 병이 취득했던 X 건물의 선순위의 담보 물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병은 이른바 제3 취득자에 해당한다까지는 다들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면 자, 기본서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 요 을의 근담보 물건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채무자 갑 같은 경우가 피담보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물상보증인 또는 요 사안의 요 병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갑이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시체말로 쌩까버리고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서 을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었다. 줄이면 채무자 갑의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병한테 미치지 않는다는 게 종전 판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해놓고 이제 그게 1번 지문 보시면 병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갑을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으며 이제 밑줄 병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갑이 을에게 야, 나 너에게 돈 갚아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번이요. 1번 지문 뭐냐면 병이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고 난 뒤에 채무자 갑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죠.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래 기본서에 있는 판례예요. 이게 기본서에 있는 판례예요. 기본서 판례다. 이 경우는요, 갑의 시효 이익 포기가 누구에게 병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병은 독자적으로 쓰기 싫은데 귀찮아서 독자적으로 시효 원용을 해가지고 민법 제214조에 근거하여 을명의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종전 판례였어요. 근데 이 최신 판례는 뭐냐면요, 2번입니다. 그게 아니고 채무자 갑이 시효 이익을 먼저 포기한 상태에서 병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던 경우에요. 이 두 개 차이점 좀 아시겠죠? 이때 일단 이 판례에 대해서 앞으로 평석이 이제 나오게 되면 비판이 상당히 많을 건데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갑이 이미 시효를 포기한 상태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포기의 효력이 누구에게? 병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아시겠죠? 병이 더 이상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 시효 완성을 병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가지고
을을 상대로 하여 을명의 담보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미 갑이 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1번의 경우처럼 병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계속 주장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이른바 법률 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갑이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비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비판이 상당히 많게 될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겁니다. 지문 한번 2번 읽어볼게요. 1번부터 다시. 했다. 1번 질문. 이때 시효2 포기의 효력은 1번의 경우, 그러니까 병이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을 경우 병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병을 을 상대해가지고 말소할 수 있다기 때문에 1번 질문 틀렸다. 그런데 2번 질문을 보시면요. 갑을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1번 갑이 시효이익을 먼저 포기했고 그 다음 달 무렵에 2번 병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 말은 이미 포기해가지고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병이 취득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갑의 시효이익 효력이 누구에게 병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을 명의의 담보권 설정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갑이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말소할 수 없다기 때문에 이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시간 순서 앞뒤를 잘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지문 가겠습니다. 이것도 나름 좀 의미가 있는 판례인데 지문 여러분들 176이 아니고 175로 바꿔주세요. 175조. 175조로 바꿔주신 다음에 175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압류 등등은 밑줄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민사집행법상 법률에 처음부터 따르지 않아가지고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자 민법제 175조 그래서 가압류 압등을 했는데 자 권리자의 청구나 신청에 의해서 하나 기억하시고 청구에 의해서 또는 그 말체가 민사집행법상의 민사집행법상의 요건을 처음부터 구비를 하지 못했을 경우는 제 끝에 주는 효력이 없다. 이 말 뜻이 뭐냐면요. 다시 보시면 읽을까요? 자, 요때 압류를 했다. 요때 압류 등을 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요때 요 두 가지의 사유 X라고 하는 사유가 있어버리면 사유가 있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요 두 개 근거해 가지고 취소가 됐을 경우라면 취소됐을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소급해가지고 압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소멸시효 중단이 안 된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소멸시효 중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판례가 뭐가 있습니까? 가압류했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압류에 대해서 취소를 했을 경우는 여기에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멸시효 중단이 되지 않는 거다. 됐죠? 자, 이거 비교할 경우 어떤 판례가 있었습니까? 어떤 판례? 이른바 본안제소 명령이었죠. 본안제소 명령이 있었고 그 제소 명령에 의했던 기간이 도가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집행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의 취소가 아니라 제소기간 도가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요 처음부터 민법제 17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이와 똑같은 게 지금 나왔던 최신 판례입니다. 지문을 보시면 뭔지 몰라도 민사집행법 102조에 근거해가지고 절차에 취소가 있었을 경우에도 민법제 175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해가지고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2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해서 일로 오시면 민사집행법 102조 102조에 의해 가지고 취소가 됐을 경우에도 민법제 175조가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똑같이 취소가 됐을 때에
175조가 적용되는 경우하고 되지 않는 경우에 가장 큰 차이가 뭐였습니까? 다시 읽으시면 175조가 적용되면 소급해가지고 중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7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시 볼까요? 이렇게 해서 압류를 했다. 예를 들면 압류를 했는데 요때 요 두 가지에 근거해가지고 요때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경우이나 취소가 됐을 때부터는 다시 소멸시효 진행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앞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소급하진 않아요. 소급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인 이까지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거고 취소가 됐을 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시면요, 요 경우는요, 즉 175조가 적용돼 버리면 처음부터 안 되거니까 처음부터 쭉 그냥 이렇게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취소가 되고 난 뒤를 비교했을 때에는 이 경우의 차이가 없는 거고요. 압류 집행이 있고 취소되기 전 이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25번 질문은 TV 나왔던 사안인데 좀 국가가 좀 가혹한 측면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분께서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이제 경찰분들이 뚝갑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넣어가지고 17년인가 살아 나오신 분이었는데 6개월 내에 별도의 이제 청구를 못했던 사안인데 보시면 자 A라고 하는 어떠한 권리자가요. 권리자가 B라고 하는 가해자, 보통 국가가 많아요. 상대로 해가지고, 자, 예를 들면, 배상 청구를 하죠. 이렇게 배상을 청구를 하니까, B 같은 경우가 민법제 766조 1항에 근거해가지고, 이른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거예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토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A가 이제 재항변을 할 때, 1번, 2번, 3번 중단 포기 3번이 뭐였습니까? 야 채무자 네가 피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소멸시효 완성에 항변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라고 마지막 항변을 A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신의 측 위반의 재항변이 인정이 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B가 A한테 이른바 신뢰 따위를 부여한 사실이 필요하죠. 신뢰 부여 또는 형성 등을 한 사실이 필요하고 2번이 뭐였어요? 2번이 즉 A한테 신뢰가 있고 2번이 뭐였습니까? A가 B한테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가 종료하고 상당 기간 내에 A가 B에게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요구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B가 A한테 뭐 신뢰 부여 등의 형성 등의 신의 측 위반 요건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A가 B한테 권리 행사하는 데 대한 장애 사유가 종료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A가 B한테 재판상 청구 따위를 해가지고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어버리면 신의 측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가해자 B의 피고의 항변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A가 승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A가 B한테 행사하는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지만 보통의 경우에 불법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요, 보통 6개월 등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25번 지문을 가보시면 자, 이 A란 분께서 이제 B한테 소를 제기하자 피고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에 항변을 했다. 그러시고 이러한 국가의 항변이 신의 측 위반에 해당하려면 갑은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1번 장애 사유가 해소 종료한 날로부터 됐습니까?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됐을 때에만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5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다. 그러면 그 6개월 내에 권리 행사 안 했으면요,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의 이유가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그 억울한 분께서 이제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건 되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같은 취지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문 한번 읽으시면 되고요. 27번 지문까지 같이 봅시다. 같은 법리인데요.
자, 갑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 겸 대표자 을 명의를 빌려가지고 선의의 병가 엑스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고요. 목사님 을 명의로서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을 같은 경우가 은퇴하기 전까지 교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힘이 매우 셌다. 끊으시고, 그런데 밑줄 을이 2008년도 3월경에 퇴직했다. 그 퇴직을 쭉 빼신 다음에 보세요. 뭔가 대표자 을이 좀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뭔가 반환 청구하고 뭐 하고 싶어도 을이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요, 을이 힘이 세니까 갑교회가 을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일로 올게요. 장애 사유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을 같은 경우가 퇴임을 해버리면요, 그렇죠, 권리 행사하는 데 있었던 장애 사유가 종료했다. 그럼 종료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상당한 기간 내에 갑이 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을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해도 신이 측에 반하기 때문에 을이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 다시 보시면 2008년도 무렵에 을이 했는데 밑줄 갑교회가 시효 정지기간이 훨씬 지나고 나서야 을 상대해가지고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다시 보시면 정지 기간이 지나고 그 부분을 쭉 빼신 다음에 결국 장애가 사유가 종료하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신의 측 위반의 항변, 재항변은요,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갑이 을한테 제기했을 때 을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의 이유가 인정돼 버림으로 갑이 승소할 수 있다 없다, 갑이 승소할 수 없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놓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사유가 종료하고 상당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다 없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잘 기억해가지고 원고의 재항변의 이유가 있냐 없냐까지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총 전부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물권법 문제를 풀 거니까 한번 또 쭉 기본서 읽고 OS 지문 푸시고요. 다음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